축구 역사에서 우승이 없음에도 우승팀보다 위대하다는 평을 받는 국가대표팀이 딱 두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루이프가 이끌던 토탈 풋볼 네덜란드이고 다른 하나는 푸스카스를 중심으로 한 매직 마자르 헝가리입니다. 이번 주제는 매직 마자르의 전성기 시절 위용과 몰락의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헝가리의 축구 전성기가 시작되기 전 유럽 축구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 때문에 올스톱된 상황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하여 1946년 월드컵은 당연히 건너뛰었고 1950년쯤에 전쟁의 여파에 휘말리지 않았던 남미국과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불참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나마 참전한 유럽 국가는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피파로부터 혜택을 받은 영국, 잉글랜드, 전쟁 피해가 거의 없었던 중립국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마지막으로 유고슬라비아까지 딱 6개의 유럽 국가만이 월드컵에 참여하였습니다. 반면 남미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리그를 진행하면서 안정적인 축구 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고 특히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전력은 타국에 비해 매우 강력했습니다. 해당 월드컵은 그 두 팀이 결승을 치러 우승팀을 가렸죠. 그렇게 남미 쪽이 축구에서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헝가리 축구는 조용하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축구계는 아스날의 전설적인 감독인 허버트 체프먼이 창조해낸 WM 포메이션이라는 전술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하프라인을 경계로 공격수 5명, 수비수 5명으로 임무를 분담해 공격은 공격, 수비는 수비만 한다는 이런 관념이 당시 축구계에는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축구 생태계를 뒤흔든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헝가리의 감독 마르튼 부코비와 구스타프 세베스였습니다. 시작을 알린 것은 마르튼 부코비였습니다. 마르튼 부코비는 MTK 부다페스트 감독을 재직하던 중에 전술적인 성과를 이뤄내니 바로 MM 포메이션의 창조입니다. MM 포메이션은 당시 그의 팀 주요 공격수인 호플링이 부자하여 공백이 생기자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하던 부코비가 WM 포메이션 가운데 W를 뒤집어 M형태, 즉 공격수 포지션을 중원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대체하는 전술을 고안하면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부코비가 만든 MM 포메이션은 공격 숫자를 줄이고 미드필더를 늘린다는 단순한 전술적 변화였지만 생각보다 성과가 있었고 이 MM 포메이션을 유심히 지켜본 인물 구스타프 세베스가 해당 포메이션을 연구하여 헝가리 축구 국가대표팀에 정착시킴으로써 축구계에는 크나큰 혁신이 일어납니다. 세베스는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는 해도 헝가리 대표팀을 맡기 전까지 그다지 이룬 성과 없이 2-3년가량을 무직으로 있던 감독이었으나 선수 시절의 경험이 있었기에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950년 세베스는 WM 포메이션에서 탈피하고 MM 포메이션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손보았는데 바로 1대1 대인 마크 시스템 대신 수적 우위를 활용한 수비 시스템을 해당 포메이션에 추가하고 포지션 스위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일이었습니다. 때마침 이 당시 헝가리는 푸스카스, 시보르 졸탄, 히데구티, 산도르 콕시스, 요세프 보직 같은 걸출한 선수들이 출연하였으니 이러한 전술적 진보는 그야말로 헝가리라는 호랑이에게 양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습니다. 푸스카스 같은 역대급 선수의 출연에 MM 포메이션까지 장착한 헝가리는 엄청난 포스로 기존 WM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상대팀들을 모조리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베스의 지도하에 헝가리는 1952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을 시작으로 1953년 말과 1954년 초에 축구 종가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던 오만한 잉글랜드를 신선 경기라고는 해도 각각 6대3과 7대1이라는 스코어로 완전히 박살내며 세계 최강의 팀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헝가리는 1954년 월드컵에 출전하여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대한민국과 서독을 각각 9대0, 8대3으로 완파한 후 토너먼트에서 지난 월드컵 결승에 오른 두 팀인 브라질과 우루과이를 각각 8강과 4강에서 만나 똑같은 4대2라는 점수로 격파하며 결승까지 오르게 됩니다. 당시 헝가리는 1950년부터 1954년 월드컵 결승전에 오르기까지 4년간 3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는 경이적인 기록을 쌓아 올렸습니다. 세계 모든 언론들이 헝가리의 우승이 유력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결승 상대는 이미 조별리그에서 8대3으로 박살냈던 서독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서독은 헝가리와 붙을 당시에 의도적으로 주전을 빼고 임한 경기였다는 점에서 전력을 다한 것이 아니었고
헝가리는 4강전 우루과이를 상대로 연장 혈투를 치른 것과 핵심 선수인 푸스카스가 부상으로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의 우승 확률이 더 높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 경기 흐름은 헝가리가 주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3대2로 서독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우승은 서독이 차지하고 헝가리는 준우승에 그치고 맙니다. 이 결과를 두고 당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헝가리의 패배를 이변이라 칭하며 베른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후에 밝혀진 것에 따르면 서독 선수들은 하프타임 당시 암페타민이라는 극성제를 단체로 복용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면 모든 영예를 박탈당했을 것이지만 당시는 약물 복용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더라도 법률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드컵 우승팀은 그대로 서독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월드컵에서 정말 역대급 포스를 보여줬던 헝가리였기에 진짜 세계 최강팀은 서독이 아닌 헝가리라는 인식이 더 강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도 헝가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축구팀으로 남을 것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축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도 갑작스레 몰락하게 됩니다. 헝가리 축구대표팀의 몰락은 외부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954년 월드컵이 개최되기 1년 전 소련의 악명 높은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했습니다. 죽은 스탈린의 뒤를 이어 새로운 소련의 지도자가 된 인물은 바로 후르쇼프로 후르쇼프는 이전 지도자인 스탈린의 독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스탈린 시대에 비하면 공산권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유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당시 헝가리의 지도자는 라코시 마차시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스탈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스탈린주의 강경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헝가리의 경제를 파탄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을 등에 업고 수많은 숙청 작업을 진행하며 권력을 지키고 있었는데 스탈린이 죽고 후르쇼프가 새로운 소련의 지도자가 되면서 정적에 해당되는 개혁주의자 너지 물레가 지지를 얻게 됩니다. 결국 라코시 마차시는 실권을 너지 물레에게 넘기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너지 물레에게 해방을 놓았고 결국 너지 물레를 당에서 제명당하게 만들어 정계에서 퇴출당하게 만듭니다. 이에 라코시 마차시에게 반발심을 지니고 너지 물레를 지지하던 지식인들이 폭발하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지식인으로부터 시작된 시위는 점차 퍼져나가서 상당수 국민들도 동참을 하게 되는데 헝가리 보안군이 체루탄과 기관총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시위를 하던 국민들은 크게 격앙되어 무기를 들고 일어나 보안군에 맞서 싸우게 되면서 헝가리 혁명 혹은 헝가리 민주화 운동이 시작됩니다. 헝가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라코시 마차시와 그 일파는 소련으로 도주하였고 소련군은 부다페스트에 병력을 주둔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민중의 지지를 받은 너지 물레는 모든 권력을 쥐고 신정부를 꾸리게 되지만 커다란 오판을 저지르고 맙니다. 너지 물레는 헝가리의 소련군이 주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정책 발표를 강행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일당체제 폐지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탈퇴 그리고 자국 내 소련군 철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련은 자신이 만든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너지 물레와 헝가리를 묵과할 수 없었고 미리 부다페스트에 파견해두었던 병력에 더해 기갑부대까지 투입하여 손쉽게 부다페스트를 점거합니다. 소련군의 신속한 움직임에 헝가리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무장해제되었고 너지 물레는 소련이 헝가리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유고슬라비아 대사관으로 피신하였으며 헝가리의 시민군은 맹렬하게 소련군에게 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전력차를 극복할 수는 없었기에 헝가리 시민군은 결국 다수의 사상자를 내며 소련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너지 물레는 목숨은 살려준다는 소련의 거짓 약속에 속아 소련군에 자진 출두했다가 붙잡혀 처형을 당함으로써 헝가리 혁명은 허망하게 끝나게 됩니다. 헝가리 내부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 헝가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친선 경기를 위해 스페인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페인에 있던 헝가리 선수들에게는 헝가리로 귀국하거나 외국으로 망명한다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귀국은 대다수의 헝가리 선수들에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고 결국 요제프 보직을 제외한 대다수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선수들은 해당 국가의 팀으로 이적 또는 기화하면서 국적을 바꾸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페렌츠 푸스카스가 해당됩니다. 이리하여 매직 마자를라 불리던 헝가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헝가리 혁명 진압 사태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훗날 발롱도르 위너인 플로리안 알베르트가 등장했을 때를 제외하면 과거의 영광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